신체감 재개발 재건축 이조원 지원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신상진 시장님께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6년 2월 3일 개정됨에 따라 오는 8월 4일 시행 이후부터는 기존의 수정중원의 원도심에 이어 분당에서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성남시는 오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진행 중인 분당 신도시 및 수정중원 원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지원을 위한 이른바 시민 체감 직접 지원 재개발 재건축 2조원 지원 정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정비사업은 단순한 건설 공사가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바꾸고 우리 성남시 도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이에 우리 성남시는 2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여 시민 여러분의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으로 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낮추겠습니다. 2조 원이라는 규모는 그동안의 지원 사례를 바탕으로 2040년까지의 수요를 추정한 것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분당 신도시 전체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데 도로와 상하수도, 지역 난방 등 필수 학급 비용을 포함한 직접 지원으로 5,451억 원, 간접 지원으로는 5조 1,360억 원을 지원하며 수정 중원에는 6,937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는 시민 모두의 공공자산을 위한 책임 있는 투자입니다. 분당 지역 정비가 본격화되면서 예상되는 인구 증가에 대비해 필수학급 증설비 2,400억 지원 등을 통해 어떤 환경에서도 아이들의 학습권이 최우선으로 보호받는 교육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주거 이전비 2차 보전을 지원합니다. 정든 집을 떠나 잠시 이주해야 하는 시민들을 위해 성남시는 총 6,568억 원을 투입해 세입자 보상비와 이주비 대출 이자의 일부를 시가 대신 부담하여 이주 과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셋째, 정비계획 수리 병역비를 지원합니다.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출발 단계에서부터 분당에는 726억 원, 수정중원에는 116억 원을 지원해 사업 초기 비용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넷째, 사업 시작부터 완료까지 전 과정에 걸쳐 행정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재건축 진단 비용, 전자동의 수수료, 관리 처분 계획 타당성 검증 수수료 등을 적기에 지원해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정주 환경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빈틈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정비사업의 사업성 향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 방침을 합리적으로 적용해 선도지구 특별정비 계획에 반영된 정비 용적률 산출 방식을 재검토하고 사업성과 직결되는 공공기업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또한 건축, 교통, 교육 심의를 하나로 통합해서 한 번에 처리하고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통합인가를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이처럼 각종 계획 수립과 인허가 절차를 줄여 사업기간을 단축하면 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고 이는 결국 시민 여러분의 재정 부담을 낮추는 효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자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세입자분들이 원도심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생존권과 주거권을 위협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대주택을 확보해서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재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번 시민체감 재개발 재건축 2조 원 지원 사업은 단순한 사업 지원을 넘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지키기 위한 약속입니다. 원도시가 신도시가 함께 나아갈 때 성남의 미래도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성남시는 탄탄한 재정 기반을 바탕으로 시민 여러분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또한 미래 도시 성남에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책임있게 지원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기자분. 동아일보 장기장. 네, 마이크 잡고 얘기해 주시죠. 동아일보 장기장입니다. 시장 발전에 수고 많으십니다. 이전을 지원하신다는데요.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령부는 기존에 도시정비 중앙 정비 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작년 말까지 2,100억 원이 정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당 신도시는 2030년부터 이제 노후도시 정비사업 공공기여금 그것을 활용할 계획이고, 그리고 그동안의 3년 동안은 매년 500억 원의 시재정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29년까지 집행 예상액이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등에서 1,468억 원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조 원이라는 규모는 2040년까지 분당 재건축, 또 수정중앙부의 또 제1반 재건축이 상당 부분 일단락이 된다는 그런 예정하에 추정하에 2조 원의 지원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네, 여기 세 번째 기자분. 뉴스좀 정재 이사입니다. 이런 결정을 하게 돼줘서 생각이 고맙고요. 이 재개발 재건축은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10년에서 15년, 많은 20년까지 걸리는 그런 예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데 시에 별도 부서를 새로 만들 것인지, 기존의 그 부처에서 할 것인지, 보완이 계십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올해 안에 특별회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노특법에 이것이 올해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저희가 시 조례를 올해 안에 만들어서 그거를 만들어서 지원 특별회계를 만들면 될 것으로 봅니다. 별도 부서를 만드신가요? 법에 원래 노특법 초기에 제정될 때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 1월 달인가 통과가 됐죠. 1월 15일 날인가 회계 설치할 수 있도록, 기초지자체도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네, 다음 질문. 네, 저 안쪽 뒤에 기자분 손주십니다. 시장님, 스포츠 동아 고성철 기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많은 재원을 정책을 발표하시는데 선거가 목전에 있습니다. 혹시 그 선거를 의식하고 하시는 것이 아닌지와, 또 하나는 제가 한 10년 전에 그 강남구 홍실 아파트 아이파크 밑에서 재건축을 해봤는데, 그때 강남구로부터 한 1억 정도, 1억에서 한 1억 5천 사이를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역비를. 그리고 이번에는 지금 광진구 극동 아파트에 거기 살고 있는데, 거기도 재건축이 들어갔는데 구청에서 한 1억 5천 정도 지어준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건 너무 많이 돈이 투입되는 거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감사합니다. 첫 번째, 선거 목전했는데 선거용 아니냐. 우리 성남 선거가 있다고 해서 분당 재건축이 중지되지 않습니다. 진행입니다. 굉장히 치열하게 7월 1일부터 주민들이 이제 특별정비예정구역 구역 지정을 받기 위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정중원에도 지금 8개 재개발 구역 또 재건축이 또 은행 현대아파트 비롯해서 재건축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의 민생이라는 것은 하루를 쉴 수가 없이 시민에서 한번 진행이 되고, 또한 그동안에 우리 민선 8기 때 쭉 해왔던 그 여러 가지 정책들, 또 최근에 2월 전에는 카이스트 AI 연구원 또 기공실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쭉 쌓인 그 여러 가지 시에 우리 3,400명 공무원들과
함께 일한 그런 결과가 나타나서 요즘에 개장식을 많이 하죠. 또 개장식 하는 것도 다 그럼 선거론이라고 보면 안 되겠죠. 공사기간 있고 다 끝나고 그럼 뭔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것은 또 특별회계도 법이 그 법에 근거 조항이 들어가도록 우리가 관내 국회의원과 또 협의도 했고 또 그러한 내용을 또 국회 통과시키도록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그동안의 행정에 좀 준비되어 해왔던 내용들이 그것이 반영이 돼서 해야 될 때가 되고 그런 어떤 결과물들이 나오는 이런 시기에 했으니까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하냐?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난 이재명 시장 민선 5.2쯤에 리모델링 사업 한다고 해서 몇 군데 결과적으로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 대군대가 한 4-5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는데 근데 5천억 조성한다고 했어요. 리모델링 분당에. 근데 지금 우리는 재건축 구역 지정이 현재 70개가 넘습니다. 분당에도 이제 주택가는 재개발 몇 군데 하면 다 합쳐서 구역이 80개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무역 물량 제한 철폐를 왜 국토부에 강력히 요구하냐면 작년에 물량 제한을 국토부에서 12,000세대를 했습니다. 선도 지고. 그런데 신청한 세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59,000세대예요. 그것도 주민 동의를 90% 이상 받아가지고 치열하게 주민들의 이 재건축을 위한 열망이 대단합니다. 분당이. 그리고 이제 노특법에 정부에서 용적률이 분당이 평균 184%예요. 그동안 30여 년 전에 지어질 때 184%인데 326%까지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326%까지 용적률을 늘려서 하게 되면 이제 사업성이 좋아지잖아요. 184에서 326% 하면. 그래서 공공기여를 10%에서 40%까지 그 단지별 내놔라 라는 게 이제 법입니다. 보통 지침이고. 그러면 그래서 우리 성남시는 이제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10%로 했습니다. 아마 1, 2 신도시들이 다 10% 공공기여를 잡았을 텐데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비용이 공공기여를 분당 전체를 했을 때 8조가 공공기여가 됩니다. 8조. 우리 시 부서에서 추정한 결과. 그러니까 8조면 그 돈을 시민을 위해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원도 심의 수정 중원은 주택 소유자에 비해서 재개발이 되면 주택 세대 수는 한 1.5배 정도, 1.몇 배 늘어납니다. 그렇지만 세입자, 다시 조합원으로 다시 들어올 수 없는 세입자가 85%예요. 수정중원. 분당하고 이게 다릅니다, 굉장히. 수정중원은 세입자가 85%니까 세대수 전체가 재개발하면 굉장히 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유자들만 따지면 늘어나는데 세대수가. 세입자가 다 어디로 가냐 이거예요. 광주로 가시고 집 싼 동네로 또 이전하셔서 마음이 아프게 세입자의 어떤 그런 부분이 순환식 재개발에서 공용 재개발에서 AH에서 해서 도천동 또 미래 상호단지 몇 군데 또 여수동 했지만 그런 단지들에 들어갈 수 있는 또 세입자는 세입자 전체에 비하면 또 굉장히 소수입니다. 굉장히 소수. 그래서 저희가 분당에서 나온 그 공공기여 부분은 분당에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돈을. 근데 그 8조가 나오는데 왜 1조 8천억, 1조 9천억 쓰는 게 한 거에 1조 됩니다. 분당에 지금 그러면 1조 이상이 되죠. 근데 그럼 왜 8조 중에 그거밖에 안 쓰냐? 지금 이거는 단지별, 그러니까 2,000세대면 2,000세대 단지별 평균을 잡아서 지원액이 한 370억 정도 됩니다. 한 단지별. 그건 이제 상하수도나 뭐나 다, 왜냐면 세대수가 저기는 1.7배 정도 늘어나요. 184%에서 326% 하면 평수도 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면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면 상하수도 이런 게 더 용량이 커져야 되겠죠. 모든 게.
그러니까 그런 비용이 새롭게 들어가는 그런 비용으로 단지 내에 들어가는 비용이 지원액이 단지별 한 평균 30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단지 외에 많이 늘어나는 세대수를 감당하기 위한 교통이나 그런 주변 또 공원, 하지 인프라 조성 비용이 굉장히 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다 합쳐서 우리가 그 분당에서 공공위에 나오는 그 비용을 분당 주민들에게 써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보겠죠. 근데 원도심은 수용료는 그동안 도시 및 도정법에 의해서 도시중앙민정비법에 의해서 그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었어요. 공영재개발에.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또 도로가 골목 안에 조그만 도로가 있으면 그걸 넓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시유자 도도 들어가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런 비용을 다 이렇게 우리가 합치면은 또 그동안 쭉 지원해온 액수가 굉장히 크고 현재 적립된 금액만도 2,10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 주민들의 자산으로부터 나온 그 이익을 공공기회에 쓰는 거를 그대로 쓰다 보니까 우리가 단지별 서울은 글쎄 서울 사정은 내가 모르겠는데 서울과 단순 그 액수 비교는 할 수 없잖아요. 용적률이 굉장히 많이 노도시 경기도의 5개 도시에는 특별히 용적률을 국토부에서 왕창 늘려준 겁니다. 아마 서울은 그런 게 없겠죠. 노동법 지원법이 그런 게 아니니까.